안녕하세요. 서울턱집과 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랑니 발치할 때 그냥 부분 마취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 하나 뽑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개를 뽑는 경우가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숙달된 구강외과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환자가 여러 번 사랑니를 빼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이제 한 번에 뽑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환자들이 불편한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니 빼는 사람의 쪽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랑니 하나하나 빼는 것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출혈이 많지 않고, 그 다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이게 여러 개의 사랑니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가 보통 4개가 있다고 하면 한 번에 이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한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술 후에 이 환자가 이제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쪽을 뽑으면 이 온전한 쪽으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불편함이 덜한데, 양쪽을 같이 뽑게 되면 사실 식사를 할 때 양쪽 다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아플 수도 있고 씹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상처가 아무는 한 일주일 동안은 좀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한쪽씩 뽑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이제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는데, 일단 여러 개를 사랑니를 뽑게 되면 당연히 출혈도 증가되고 상처가 감염될 위험성도 높아지고 이런 위험성들 당연히 좀 증가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술 후에 지혈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혈제를 쓴다든지 수술 과정에서 피가 나지 않도록 섬세하게 이제 처치를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피가 난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이 있는지 정보 같은 것도 좀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턱의 사랑니 좌우를 뽑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랑니를 뺄 때 마취를 하는 부분에 이제 설신경이라고 있는데, 설신경을 좌우를 마취하게 되면 당연히 혀가 완전히 마취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혀의 기능이 음식을 삼킬 때 기도와 식도를 구분해서 삼키고 치아 사이에 예민하게 다치지 않도록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혀가 완전히 마취가 되면 혀를 물 수 있어요.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혀를 씹는다든지 그렇게 혀를 깨물어도 아픈지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씹다가 혀가 잘린다든지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랑니를 좌우를 같이 발치를 하게 되면 혀가 완전히 마취해서 풀리기 때까지는 절대로 음식을 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좌우를 같이 빼게 되면 다음날 혀가 잘려서 오는 경우도 예전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혀가 이렇게 씹다 보면 아픈 걸 모르고 뭔가 씹는 느낌 나니까 질겅질겅 씹다가 보니까 나중에 혀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취가 낄 때까지 뭔가 음식을 씹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피가 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거, 붓지 않도록 찜질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한쪽만 뽑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열심히 해주는 것이 나중에 더 잘 치유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마취는 이 마취의 깊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환자를 굉장히 깊게 재워서 기도 확보까지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살짝 스치듯이 잠깐 이렇게 조는 정도, 그 정도의 깊이로 이제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니 발칠 때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깊이 재우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이제 끝났을 때 불쾌한 기억을 하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두려움 같은 거, 과정에서의 불편함들을 조금 이렇게 졸린 상태 아니면 자는 상태 정도로 거치면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는 사랑니 발치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많이 뽑아야 돼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아주 바빠서 한 번에 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냥 맨정신에 다 뽑기는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심리적으로 이 치과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있다든지 굉장히 예민한 경우, 사실 이런 사랑니뿐만 아니라 다른 치과 치료 자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주사를 맞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주사를 통해서 환자가 졸리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완된 상태에서 사랑니를 빼게 되면 환자도 이제 그런 두려움을 좀 극복하거나 이제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 하에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편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딱 어떤 경우에 사랑니 발치를 하면 수면 마취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환자가 스스로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나는 이런 과정을 온전하게는 참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나 이런 과정을 좀 많이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사랑니 발치를 하기도 합니다. 수면 마취는 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환자가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고, 얕을수록 환자가 깬다든지 뭐 불편함을 느끼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면이 마취가 끝나고 나서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불편함들이 사실 환자가 기억을 어느 정도 조금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좋은 기억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치과에서 어려운 치료를 받고 나면 다음에 치과를 가기가 두렵다든지 앞으로 가기 싫다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좀 기억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잘 다듬어진다면 이제 다음에 치과를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 대한 이제 기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환자가 치과를 다니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깨서 아픔을 느낀다든지 뭔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전체 치료 기간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경우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불편함에 대한 표현이 확실히 좀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치료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치료 시간도 좀 단축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 수술 자체 전 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긴 시간을 투여해야 되지만, 환자가 가장 불편해하는 그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면 마취를 위한 이제 진정제라든지 진통제, 그 마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제 사용에 대한 이제 부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보다 위험성들이 조금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이 환자의 수면의 깊이를 조절하는 문제, 이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환자의 수면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 호흡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드릴에서 나오는 물이 환자가 호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취의 그러니까 수면의 깊이를 조절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환자의 몸무게라든지 뭐 이런 걸 따라서 적절한 정도의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조절하기도 하고, 신체에 모니터를 달아서 혈압이라든지 뭐 호흡,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함으로써 이제 예방하는 그런 장비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면 마취에서 가끔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가 이 수면돼 있는 동안 약간 이제 불쾌한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불쾌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들을 섞어서 쓴다든지 뭐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쓴다든지 이제 점점 이제 뭔가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